지성과 감성이 충만해지는 시간 북구북구. 오늘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튜버 이시안 씨는 오늘 개인적 사정으로 결석했습니다. 하지만 뭐 두 분 중에 한 분만 있어도 절대로 걱정되지 않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수다는 충분하니까요. 아, 그럼요. 할 얘기는 언제나 넘칩니다. 네, 자 이시안 씨는 지금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시간 아마 박사 씨와 저의 수다를 약간은 시샘하면서 듣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을까. 그러게. 얼마나 껴들고 싶을까. 정말. 오늘은 이탈리아 작가 조바니로 꽈레스키의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입니다. 아마도 이 60년대 70년대생들이라면 이 책 안 읽어보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당시에 그 히트했던 소설이었고 네. 또 이후에 영화로도 또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뭐 영화 이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재밌게 봤던 것은 그 옛날에 서부 영화였어요. 내 이름은 튜니티라고 하는. 거기 나왔던 그 주인공 두 명이 돈까밀로와 빼뽀로 등장을 해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먼저 작가 소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바니로 꽈레스키 어떤 작가입니까? 네. 이 1908년에 그 이탈리아의 폰타넬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법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법학? 네, 정말 그 법학을 전공했지만 작가가 되었다는 점에서 거장의 특징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여태까지 봤던 거장분들은 다 이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법대에 나와서 되게 딴 일을 하신 분들 중에 거장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작가가 되기 전에 아주 다양한 직업을 거쳤어요. 뭐 광고, 화가, 뭐 기자, 카피라이터, 교사, 뭐 만돌린 선생님, 만화가, 뭐 정말 다양한 경력 중에서 눈에 띄는 건 만화가죠. 네. 이 책의 경우 일러스트도 작가가 직접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 만화가로서의 경력이 꽤 도움이 된 듯합니다. 이 20살 때 신문에서 원고 교정 보는 일을 이제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이 오늘 우리가 볼 이 신부님의 우리들의 신부님 시리즈가 아주 큰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단숨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을 했는데요. 네. 이탈리아만이 아니라 수십 개의 나라에 출판이 됐고 말씀하셨듯이 영화, 드라마, 만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이 조반니 모스카라는 사람과 함께 개그 주간지인 칸디도를 창간하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돈까밀로 시리즈는 지금도 착실하게 10만 부씩 매년 팔리고 있는데요. 그게 10만 부요? 이탈리아에서만. 이탈리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안에서만도 10만 부. 아니 그러니까 밖에서는 얼마나 팔리는지 집계가 안 나오고요. 그 안에서만도 10만 부가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바니로 꽈레스키는 거의 그 이탈리아의 국민 작가 같은 네, 그런. 실제로 소개를 보면 국민 작가라고 소개를 하는 얘기도 있어요. 네. 이 책에서는 그 신부님과 공산주의자인 읍장의 이 티카티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작가 본인도 정치적인 문제에서 몸을 사리진 않았던 듯합니다. 이 무솔리니를 모욕한 혐의로 잡혀가서 군대에 재소집되기도 하고 당시 이탈리아의 거물 정치가를 모독하고 투옥돼서 14개월간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독재자 무솔리니를 했다가 대단하죠. 대단한 네. 소위 우리식 표현을 하면 대단한 깡이 있으신 작가분이셨군요. 네. 그리고 아쉽게도 1968년에 아까운 나이죠. 심장마비로 타계를 하셨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네. 네. 조바니로 꽈레스키. 저는 이 조바니로 꽈레스키의 그 세계관을 너무 좋아해서 이 사실은 우리하고 역사가 비슷하잖아요. 이탈리아가. 이게 남북으로 갈려서 사실은 내전을 치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산주의와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대립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했고 거기서 이제 양쪽의 이념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계속 티격태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츤데레라고 해야 되나요? 둘이서 또 그 슬쩍 서로를 도와주는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흐뭇하게 펼쳐지는 작품인데 네. 그 줄거리 요약 가능합니까? 줄거리 요약은 사실은 이시안 선생님께서 네. 그 줄거리 요약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어요? 네. 근데 제가 또 제 자존심상 이걸 읽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기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연작 소설이라서 줄거리를 한 번에 확 요약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긴 서사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거의 단막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래서 에피소드별로. 네, 배경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배경은 이탈리아 포강 옆의 작은 마을인 바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마을의 성당인 신부인 돈 까밀로 그리고 읍장인 빼뽀네가 주인공이에요. 이 시기는 1950년대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공산당하고 기독교 민주당이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 마을에서는 각 입장을 대표하고 있는 셈이었죠. 네. 그래서 사사건건 이제 부딪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등에 업고 사사건건 라이벌처럼 부딪히죠. 네. 근데 사실 피지컬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말 둘 다 힘이 셉니다. 천하장사. 네. 유명한 게임 나오잖아요. 백사 게임이라고. 그 카드가 52장인데 그걸 한 손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쭉 하고 찢어버립니다. 네. 200kg가 넘는 탁자를 아주 가볍게 들기도 하고요. 네. 축구도 굉장히 잘 하고요. 네. 근데 이게 화자가 돈 까밀로가 약간 중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돈 까밀로가 조금 더 잘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막상막하예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란 친구고 그리고 이 마을이 뭐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빼뽀네 측근들이라고 해도 돈 까밀로하고도 또 뭐 잘 알고 있는 사이고 어려서 봐온 사이고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 정치적 입장 차이 때문에 굉장히 싸우고 막 헐뜯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몰래 챙겨주기도 하고 걱정을 해주기도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뭘 일을 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시안 씨는 이것을 거차속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런 거 참 좋아하세요, 이시안 씨. 신조 이런 거. 그러니까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겉은 차갑고 속은 따뜻하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굉장히 특징적인 건 뭐냐면 돈 까밀로의 말벗이자 멘토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항상 그 십자가 밑에 가서 투덜투덜 거리잖아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막 하면 이제 예수님이 가끔은 이제 대답도 해주시고. 그럼요. 네, 혼도 내시고. 네, 가끔은 아주 자주 대답을 해주시죠. 어떨 땐 또 대답도 안 해주시고 그냥 그 모른 척 하시고 막 이럴 때가 많고. 네, 네. 근데 예수님도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예요, 여기서요. 여기 에피소드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돈 까밀로가 그 부유한 그 신자가 이제 종을 만드는데 이제 투자를 해요. 근데 그 돈을 투자는 이제 헌금을 한 거죠, 헌금.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근데 그 마을에 너무 가난한 아이들이 많은 걸 알고 그 돈을 예수님이 그 돈을 보육원을 만드는데 쓰라고 하셨다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네. 거짓말을 해서 그 돈으로 보육원을 만드는데 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왜 거짓말을 했냐라고 이제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돈카멜로 신부님이 그렇게 좀 거짓말하고 이러면 십자가를 좀 피해 다니세요, 이렇게. 그렇죠. 몰래 모른 척하고 모른 척 피해 안 다니다가. 쳐다보고 이제 그러죠. 근데 이제 돈 까밀로가 아니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 하면서 마키아벨리를 막 인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좋은 일 아니냐 막 이제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네. 예수님이 너는 진짜 마키아벨리를 잘못 배웠다고 막 이제 뭐라고 하십니다. 그 마키아벨리를 예수님하고 논쟁을 한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그날 돈 까밀로의 꿈에 예수님이 나와서 그 노인이 보육원 운영비를 기부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한 게 아니게 해주시기 그렇죠. 위해서. 약간 시차가 있긴 하지만 거짓말한 게 아니게 해주신 거죠. 이런 식의 아주 따뜻한 그 의외로 따뜻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네. 근데 정말 이 소설의 기둥줄거리는 이 돈 까밀로와 빼뽀네의 굉장히 유치하고 정치적인 대립이에요. 근데 이 대립이 그냥 이를테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이 돈 까밀로와 빼뽀네가 축구팀을 각자 조직을 해서 축구팀이 붙는데요. 네. 이 서로의 자존심이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격전이 되죠. 진짜 어마어마한 격전이 됩니다. 누가 이탈리아 작가 아니랄까 봐 축구에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겁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공정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심판이 빼뽀네 팀의 편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 돈 까밀로가 왜 그랬냐? 라고 하니까 빼뽀네 팀이 사실 나한테 2,500리라를 줬다. 뇌물을 줬다. 뇌물을 줬다. 그러니까 돈 까밀로가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뇌물을 받고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넌 2,000리라밖에 안 줬잖아.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이미 네. 신부님이 먼저 줬는데 그쵸. 돈카밀로가 좀 더 준 거죠. 저 500 빼뽀네가 500리라를 더 준 거죠. 더 준 거죠. 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재밌기만 했으면 이 소설이 그렇게까지 사랑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립과 싸움의 이면에 있는 휴머니즘입니다. 네. 네. 이 사람들 앞에서 둘이서 이 왜 그 오락실에 있는 망치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면 이 위에 점수가 올라가는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로 서로 겨루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둘 다 최고점을 찍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내심 상대방이 나보다 못할까 봐 걱정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면 그 각자의 지지세력한테 멸시를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에피소드들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결국은 되게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 결론으로 도달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네. 그렇게 으르렁거리다 돈카밀로 신부가 이제 실수를 저질러서 마을에서 쫓겨나는데 그때 또 빼보내 가서 도와주고. 그럼요. 그렇죠? 빨리 돌려달라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돈카밀로 신부를 돌려달라는 말을 못하니까 돈카밀로 신부가 가져간 그 십자가를 가져와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편을 들어주는 장면이라든지 결국은 라이벌 같지만 서로의 어떤 진심을 아는 아주 우직한 친구들처럼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에피소드들을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마치 프롤로그처럼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 이야기를 조금 해 주시죠. 네. 이 이야기가 하느님마저 겁을 집어먹으셨던 이야기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네. 본인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본인의 이야기. 돈카밀로의 어린 시절 같은 그런 이야기죠. 네. 그 자신의 동생이 아파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그 신부를 협박해서 이게 신부를 협박했다고 말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신을 협박한 거죠. 신을 협박해서 결국은 그 아이가 차도를 그러니까 그 상태가 나아지는 이 에피소드가 나와요. 근데 그 에피소드 자체만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야 싶기는 한데요. 그 에피소드 보면서 이 지역의 정서가 어떤 건지를 좀 알게 됩니다. 굉장히 거칠잖아요. 네. 그런데 말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심에 있는 어떤 그 따스함 같은 게 느껴지는. 네, 다정다감함이 있기도 하고요.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으로 왜 예수님이 등장을 하나라는 걸 이제 이해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제가 신을 협박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문화권 사람들한테는 신이 굉장히 무소불위의 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우리 마을에서 같이 살면서 우리의 고통을 같이 겪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협박을 할 수도 있고 회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기도도 왜 이렇게 경건한 기도라기보다는 마치 친구에게 말을 걸듯이 아니 나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렇죠. 막 이런 그렇죠. 기도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하고도 그 돈카밀로가 서로 말치름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은 이 책의 그 에필로그 같은 부분에 이제 적혀 있는 이 번역자의 글들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말하자면 그 두 개의 체제로 갈려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자신의 조국, 이탈리아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애정, 그리고 그 모든 체제를 벗어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따뜻한 연민, 바로 작가는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 담아내려고 했다. 그리고 어느 진영에 속해 있든지 간에 결국은 진심을 그 가진 그런 우직한 돈카밀로와 빼보네 같은 인물들이 많기를 바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의 어떤 우리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와 비교했을 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또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제 본격적인 이 돈카밀로와 빼보네의 으르렁거림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톰과 제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톰은 빼보내고 이제 제리가 돈카밀로 신부님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런 곡입니다. 제리 리 루이스의 Great Balls of Fire. You shake my nerves and you rattle my brain. Too much love drives a man insane. You broke my will, but what a thrill. Goodness gracious, great balls of fire. I let you love what I thought it was funny. You came along and woo, now honey, I've changed my mind. This love is fine. Goodness gracious, great balls of fire. Kisses, baby. Feels good. Hold me, baby. Well, I want to love you like I love a should. You're fine, so kind. Got to tell this world that you're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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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e. I chew my nails and I twiddle my thumb. I'm real nervous, but it sure is fun. Come on, baby. It drives me crazy. It's just great balls of fire. Feels good.
hold me, baby. Well, to love you like I love is just. You're fine, so kind. Got to tell this world that you're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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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e. That you're mine, like you're not quit on my thumb. Real never somebody show is fun. Come on, baby, drive me crazy. Goodness gracious, great balls of fire. 제리 리 루이스의 Great Balls of Fire 듣고 왔습니다. 자,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박사 씨와 함께 오늘 조바니 로과레스키의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주요 인물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돈까밀로 신부와 공산당 입장인 빼보내는 캐릭터의 특징이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영화 같은 거 만들 때요. 네. 배우를 둘이 바꿔놔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종의 호적수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이제 읍장 빼뽀네가 학교 다닐 때 너무 말썽을 피워서 쫓겨나는 바람에 글을 잘 쓰고 읽지 못한다라던가 뭐 신부 돈까밀로가 최고의 조언자인 예수님 말을 한 80% 정도는 소순히 따른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중심은 20% 안 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못 들은 척하고. 그렇죠. 이 둘 다 다혈질이고 힘도 세고 이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좋아하고 또 고집이 세고 오기가 있고 신념이 강하다. 뭐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둘의 옷을 바꿔 입혀놔도 잘 구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사파에서는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돈까밀로 신부는 천사 복장을 하고 있고 빼뽀네 복장은 악마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또 심지어 금발이에요. 얼굴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치 한 사람에게서 그 분열된 두 캐릭터를 보는 듯한.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 소설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앞서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읽고 돈까밀로라는 신부 때문에 마음이 상한 신부님이 계시다면 굵은 양초로 내 머리통을 후려쳐도 좋다. 또 빼뽀네 때문에 기분이 잡친 공산주의자가 계시다면 몽둥이로 내 등짝을 후려쳐도 좋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는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즉 내 양심의 소리란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을 읽고 기분이 상한 신부님이나 공산주의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알려지기로는 역대 교황들이 또 이 책에 아주 열렬한 애독자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왜 평화방송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천주교 방송. 거기 가장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이름이요.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그러니까 바로 신부님들도 이 책을 굉장히 유쾌하게 읽으셔서 네네. 이 책의 그 1권의 제목이죠. 그 제목을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쓰기도 하셨을 정도로 네. 굉장히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뜻밖의 인상적인 인물이 또 등장을 해요. 저는 이제 이 국내 5편까지 나왔을 때 그걸 다 봤었는데, 이제 4편인가 가면 이제 조카딸이 나와서, 빼뽀네 아들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는, 돈까밀로의 조카딸과 빼뽀네 아들이 사랑에 빠지는데 둘 다 폭주족이에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제 젊은 신세대들 때문에 절절 매는 이제 돈까밀로 빼뽀네 이야기가 굉장히 또 흥미롭게 펼쳐지기도 합니다만. 네네. 앞부분에서는 약간 그 전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단편이 있거든요. 이 네. 안에.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원수 가문의 딸과 아들인 지나와 마리올리노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시켜달라고 이 신부와 읍장을 각각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 굉장히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둘이 서로의 가문을 엄청나게 맹렬하게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네. 물론 결혼을 반대하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 비난에는 그 사랑하는 상대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 자기 자신의 가족들은 또 옹호를 하고요. 네. 그래서 서로의 가족을 욕하면 욕으로 맞섭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 남자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로테 집안, 여자의 집안이죠. 필로테 집안 사람들은 모두가 뻔뻔스러운 위선자에다 폭력배들입니다. 유다처럼 말이에요.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당신네 부르치았다 사람들은 어떻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에다 불손한 범죄자들이고 몰지각한 악당들이에요. 또 이렇게 욕을 하죠. 그랬더니 남자가 곧 있으면 스탈린이 와서 당신의 가족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날이 꼭 올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또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있으면 당신네 식구들은 재판을 받아 모두 감옥으로 가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당신 눈을 뽑아버리기 위해서라도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게 무슨 화법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따귀를 후려 갈기기 위해서라도 꼭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감미로운 사랑의 대화, 뭐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화라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대화인데 뜨겁잖아요. 하여튼 네. 젊은 연인들이. 둘 다 한마디도 안 지는 게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아마도 말씀하신 그 폭주족 커플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폭주 커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막 할퀴고 막 이래가지고요. 얼굴에 상체가 나오고 그 돈까밀로의 조카가 이제 미니스커트를 입고 결혼하겠다. 그런데 결혼식장에 긴 스커트로 나타나요. 대신 신랑 얼굴에는 손톱 자국이 나 있어요. 뭐 이런 에피소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는데 참 그 에피소드마다 이 인물들의 대립들 또 그 시대상을 반영하면서도 이것을 참 이렇게 재밌고 또 우리에게 뭔가 그 재미 속에서도 이야기 깊은 울림으로 남겨준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소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만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라면. 네. 제가 사실 이 책을 읽고 있다고 SNS에 올렸더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다고요. 다들 나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다. 근데 진짜 인생의 작품이다. 한마디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연배가 다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요.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엄청 재밌게 읽었는데 사실 이번에 읽으면서 다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네. 근데 왜 읽을 때마다 한 줄씩 기억이 나는 맞아 이런 표현이 이런 약간 기적적인 현상을 경험을 했는데 네. 그중에 저는 빼본의 막내 아들이 영세를 받는 에피소드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마 이 아들이 그 나중에 폭주족이 되겠죠. 이 빼본애가 아들 이름을 레닌 리베로 안토니오라고 지어옵니다. 레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죠. 그렇죠. 이제 공산주의자 이름을 그렇죠. 가지고 오죠. 그랬더니 그 돈 까밀로가 영세를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빼뽀네가 난 영세를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 라면서 이제 버티게 되죠. 예수님이 아니 아이인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얘는 영세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빼뽀네 설득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부님이 읍장의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아주 난투극을 벌여요. 난투극이 벌어지죠. 네, 난투극이 벌어져요. 근데 여기서 재밌던 건 그토록 이 돈까밀로한테 화를 내면서 왜 네가 아이에게 용서를 주지 않으려고 하냐 화를 냈던 신부님이 힘내라 돈까밀로 아래턱을 공격해라 아래턱을 이러면서 이제 막 응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응원해요. 네, 그리고 아래턱에 약점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말대로 아래턱을 공격하자 읍장이 결국 지게 됩니다. 둘이 그렇게 막 바닥을 구르면서 엄청 싸우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먼지를 툭툭 털면서 일어나서 영세를 받을 자세를 딱 취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빼뽀네가 까밀로 리베로 안토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닌이 들어갔던 자리에 돈 까밀로 이름을 넣은 거죠. 네. 그러니까 돈 까밀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안 돼. 대신 리베로 까밀로 레닌이라고 부르세. 그래 레닌이라고 끼워 넣자고 까밀로가 옆에 붙어 있으면 제 아무리 레닌이라도 별 수 없을 테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듯이 연작의 에피소드들이 대부분은 서로 주먹다짐으로 시작을 하지만 둘이 협력하고 타협하는 내용이 주로 이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정말 재밌죠. 그 네. 부분을 좀 우리나라에 좀 그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기가 막히게 합의점을 찾아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감탄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네가 나보다 낫구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돈까밀로가 말하죠. 주먹도 제가 낫습니다. 라고 아주 오만하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네. 사실 그 에피소드뿐만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또 그 아주 적절한 선에서의 어떤 화해와 타협을 통해서 이 균형을 잡아가는 그 모습들이 참 책 속에서 펼쳐지는데 그런 작품들의 어떤 에피소드들을 2023년에 우리에게도 가져오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재밌는 책을 쓴 조바니노 꽈레스키 작가 기자 출신이고 또 실제로 신문사에서 많은 또 기사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당시에 이탈리아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그것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이제 소설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됐겠죠? 네, 그랬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프롤로그에서 잠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롤로그 얘기를 다 믿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 작가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믿으면 안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이야기가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작가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취재할 시간이 없어져요. 자기 그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서 공상을 하느라고. 그러자 얼렁뚱땅 꾸며낸 기사로 지면을 채우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 기사로. 그렇죠. 그런데 뜻밖의
이 지어낸 이야기가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진짜 기사보다 훨씬 그럴듯하고 재밌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가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일이 반복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다. 추리를 펼치면 되니까. 시간이나 계절, 유행이나 심리 상태를 생각하고 상황이 이러저러 하니까 이 환경에선 틀림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고 짐작한 뒤에 결론을 내리기만 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이 연작이 그런 추리로 만들어졌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게 정말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캐릭터들이 나와서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에피소드를 만드는데 그게 정말 그럴듯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작은 마을 하나가 일종의 그 공동체이자 전쟁터잖아요. 그렇죠.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매일 네. 화해하고. 네, 네. 근데 거기에 도대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신부님에다. 그렇죠. 깡패 신부님이에요. 그리고 정말 무식한 읍자. 거기에 유머러스한 예수님. 또 양쪽의 추종자들은 뭐라고 할까, 이 영화나 소설에서 소위 감초로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등장을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아주 거대한 소동극처럼 벌어지는데 이 조바니 노카레스키는 아마 실제의 어떤 그 작가로서도 굉장히 천재적인 어떤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왜 읽다 보면 진짜 이 사람 너무너무 이야기꾼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가들이 있잖아요. 네. 이 작가도 정말 그 이야기꾼의 반열에 상위를 차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 책 너무 흥미롭게 읽어서 그 조바니 노카레스키의 거의 국내에 번역된 책들을 다 봤어요. 특히나 우리들의 신랑 까미우라는 우리들이 들어서 이것도 하고 봤는데 그 책 아마 이 책 재밌게 보신 분들에겐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정략적으로 그 귀족 가문의 장가를 가게 된 굉장히 그 어리숙한 한 남자가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걸 알게 된 뒤에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는데 그 과정 속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정략 결혼했던 여자와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서 마지막엔가 그런 대사가 있죠. 세상에 아내랑 사랑에 빠지다니. 이러면서 이제 작품들이 막 전개가 돼 나가는데 네. 그 작품 속에서도 여전히 그 넘치는 유머와 아주 그 현란한 이야기들을 보여줘서 정말 대단한 작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인터넷 보시다 보면 그 책에서도 나오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약속을 지킨 소녀와 소년 이야기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과레스키가 정말 그 유머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도 정말 너무 잘 지어내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약간 슬프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작가의 참 특징이 그런 건 것 같아요. 긴 말을 안 하고 설명을 다 하지 않은데 사람의 가슴에다가 뭔가 큰 울림 하나를 툭 던지고 가는 듯한 네. 그런 어떤 이 소설의 작법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네. 사실 이 둘의 그 예수님과의 돈까밀로 같은 경우도 이 대화 자체의 티카티카도 굉장히 재미있지만 상황을 잘 조직을 해요. 진짜 이야기꾼인 게 예를 들어서 돈까밀로가 그 읍장한테 협박 편지를 몰래 비밀 협박 편지 보내려고 나가려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저 담배 좀 피우고 올게요. 담배 좀 사러 갔다 올게요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래 좋아. 그런데 이쪽에 초가 하나 꺼졌으니까 와서 이 초만 켜주고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돈까밀로가 물론 그렇게 하죠 하고 성냥을 딱 꺼내니까 성냥 아까운데 굳이 성냥을 쓸 필요가 있어? 이 오른쪽에 있는 촛불을 붙여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럴 만한 게 없는데 그랬더니 네 주머니에 종이가 있잖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종이로 불을 좀 붙여버려. 그렇지. 이 종이로 불을 좀 붙여버려. 그러면서 그 종이로 불을 붙이면 그 성냥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너도 그런 이상한 편지를 안 보낼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능청스럽게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정말 감탄스러워요. 네. 참 더 많은 작품들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작가입니다. 정말 아까운 나이죠. 네. 당시에는 그냥 재밌는 소설 정도로만 알았습니다만 이게 나이를 먹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떤 함의와 또 그러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그 삶의 어떤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옵니다. 돈까밀로와 빼뽀네를 생각하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클래시입니다.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Darling, you got to let me know.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If
You say that you are mine. I'll be here till the end of time. So you got to let me know.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It's always tease, tease, tease. You're happy when I'm on my knees. One day it's fine and next it's black. So if you want me off your back, well come on and let me know.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now?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now? If I go there will be trouble, and if I stay it will be double. So come on and let me know. This indecision's bugging me. If you don't want me, set me free. Exactly whom I'm supposed to be. Don't you know which clothes even fit me? Come on and let me know. Should I cool it or should I blow? Split.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now?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now? If I go there will be trouble, and if I stay it will be double. So you gotta let me know. Should I cool it or should I blow?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now? Trouble, and if I stay it will be double. So you gotta let me know.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Free your mind. I want to break free. Are you So let the freeway. You're riding on the freeway.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 오늘 조바니 로꼬네 스키의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읽어보고 있습니다. 박사 씨와 제가 이시안 씨도 없는데 얼마나 신이 났는지 우리 이소연 작가가 음악 나가는 동안 좀 천천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두 분 너무 신이 나셨어요. 이시안 씨가 이 방송 들으면 좀 섭섭해 하시겠는데요. 저는 이시안 씨가 없어서 신난 건 아니고요. 그럼요. 없어 신난 건 아니죠. 그 빈칸을 채우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명이 없으니까 그만큼 말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럼요. 그 너무 빈자리가 너무 커서 이제 그걸 채우려다 보니까 제가 너무 목소리가 높아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 보고 싶어요, 이시안 씨. 보고 싶어요. 네, 어디 계실까? 자, 이 조바니 로꼬네 스키의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읽어보다 보면 결국은 이제 종교와 이념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주제가 함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작가는 종교와 이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종교와 이념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이 타협하고 그다음 협조하는 건 이 서로가 갖고 있는 종교와 이념을 좀 슬쩍 내려놨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네. 물론 그게 이 종교와 이념 자체에 반대하고 위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종교와 이념은 사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네. 종교와 이념이 정말로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잖아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슬픈 일이죠. 네. 근데 이 연작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이 돋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예수님 같은 경우는 종교를 교리적으로 내세우지 않거든요. 이 예를 들어서 이 돈까밀로가 괴한한테 습격을 당해서 몽둥이의 등짝을 맞고 오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알죠, 누가 그랬을지. 알죠? 누구나 다 알죠, 책을. 그럼요. 돈까밀로도 알죠. 돈까밀로도 심지어 알죠. 예수님도 알죠. 알죠. 네. 네. 그래서 돈까밀로가 복수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이제 말려요.
그러니까 돈까밀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도인 저한테 몽둥이찜질을 하는 건 예수님을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이러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죠? 나를 모욕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을 모욕한 것이다. 이러니까 사실은 뭐 종교 전쟁도 일어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느님의 사도 노릇은 내가 너보다 더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았더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선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 종교의 그 좀 더 근본적인 거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수밀관하게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 대목 참 울림이 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의 신을 모욕한 자들이 나를 십자가에까지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네. 너희들에게 작은 모욕이 가해진다라고 해서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들 안 하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식의 충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충돌을 일어날 수 있는 소지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장이나 캐치프레이즈가 아닌 근본 정신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완전히 정반대 입장으로 보이는 이념이 사실은 같이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가는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인간을 위한 둘 다 인간을 위하는 것들이고 인간을 위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정신에서 출발을 한다면 세상에 타협하지 못할 부분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화해와 타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머 감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 같이 하게 되고요. 네. 그러네요. 종교와 정치, 정치와 종교. 한때는 그 둘을 관장하는 사람이 한 명이었던 그런 어떤 고대의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종교는 정치가 돼가는 것 같고 정치는 또 종교가 돼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립하고 우리 편이 아니면 다 낭떠러지에서 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선동꾼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을 때 네. 그 상황이 1950년대, 60년대 이탈리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 그 상황 속에서 이 조바니 로카레스키라는 작가는 그 이야기를 아주 날 서 있는 구호가 아니라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누군가 모두를 웃게 할 수 있는 그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참 위대한 작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가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성직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게 이해가 돼요. 네. 그렇죠. 얼마나 성직자분들 교육 받으실 때 딱딱하고 사실 불교에서도 이렇게 졸면 그 죽비라고 하나요? 아, 네. 탁탁 그렇게 딱딱한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돈까밀로 같은 또 여기 등장하는 이제 캐릭터인 예수님 같은 캐릭터가 등장했을 때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어떤 위로를 또 건넬 수 있는 그런 대목들과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2차 대전 직후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 독자들에게 어떤 울림과 또 감상을 또 줄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와 정치적 입장이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이 자신의 신념이 점점 더 강해져서 상대방이 괴물로 보이게 되기 마련입니다. SNS에 특히 그런 경향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차단하고 뭐 댓글 금지시키고 그 친구 삭제해버리면 네. 사실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는 게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이 만남의 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각자 무리를 지어서 그들이 만나 싸우는 장소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 강하죠. 이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람은 쉽게 잘라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일 텐데요. 네. 이 작품 속의 세계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경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우리 그 사람들이 읽혔던 그 연배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였지만 지금이야말로 더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좀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대목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벌써 50년 전, 60년 전의 이야기인데 맞아요. 그 상황이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우리들의 그 수많은 노력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좀 허무함에 좀 빠질 때도 있는데 네. 네. 그래도 굴하지 않는 돈까밀로와 빼보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자리에서 툭툭 털고 유머를 잃지 않은 채 서로에 대한 연민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어떤 캐릭터 더 좋아하세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잠깐만. 독실한 우리 불교 신자에다가 불교 공부를 하신 우리.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읽으면서 와, 이분을 그냥 부처님이라고 치환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그렇죠. 사실은 네. 그 작가가 이제 밝혔듯이 이것은 어떤 종교의 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양심의 소리다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뭐 예수님이 자리를 하고 계시던 또 다른 누가 자리를 하고 계시던 그것은 뭐 나의 양심의 소리일 테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서 아 정말로 우리가 그 살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 내가 너무나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정말 잘 짚어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불교 신자인 우리 박사 씨를 홀딱 반하게 만든 예수님이 등장하는 아주 보기 드문 소설입니다. 자, 한 줄 추천사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한 줄 추천사도 있고요. 이시안 씨 한 줄 추천사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한 줄 추천사도 보냈어요. 네,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이시안 씨가 맡으면 한 줄 추천사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잡으면 끊기 힘든 책. 각오를 하고 봐야 하는데 각오의 보람은 확실히 있는 책이라고 하셨네요. 네. 한마디로 아주 재밌는 책이라고. 아주 재밌는 책이란 네. 얘기죠. 그리고 제 추천도 비슷합니다. 무조건 재밌습니다. 네, 무조건 재밌고요. 저는 제 그 좌우명이 정말 유머 감각만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라는 게 좌우명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종교, 정치 성향, 시대, 성별, 세대, 국적, 신분이 달라도 모두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불교도인 제가 보증합니다. 네. 저는 뭐 한 줄 추천사는 아닙니다만 이런 평을 해보고 싶어요. 이 책을 보고 화가 나신 분은 나쁜 사람. 이 책에 있는 그 신부님과 만약 읍장의 그 태도를 보고 아니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쁘다고까지 하지 몰라도 속이 좁은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네. 밴댕이 같은 사람. 자, 북구북구 오늘은 조바니 로카레스키의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엔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바 있는 폴란드 작가죠 올가 토카르추크의 잃어버린 얼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북튜버 이시안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